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이야 벌면 되겠지만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잃지 않게 건강 정보 잘 챙겨보시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부득이하게 좀 병이 생겼다면 또 치료를 잘 받아야겠죠. 자, 오늘 시간은 정말 많은 질병 중에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통증도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통증의 중에서 섬유근통 증후군. 자, 이름이 좀 생소하죠? 자, 이건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최기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금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늘 찌뿌듯하고 여기저기 원인은 알 수 없는 뭔가 쑤시는 곳이 있다. 나는 도대체 왜 이게 안 낫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통증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피곤해서 몸살을 앓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진다면 오늘 이게 바로 뭔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자세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이름부터 사실 약간 좀 낯섭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이게 뭐 온몸이 쑤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신 이제 통증과 피로감인데 서양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질환에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증후군이란 서양 의학적으로 원인을 모른다는 거고요. 원인을 모르니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극심한 전신 통증과 피로를 특징적으로 하고 우울증 약이나 진통제, 극심한 강력한 진통제 등의 효과가 없는 만성 통증 질환을 말합니다. 네. 섬유근통 증후군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볼 때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이거는 양방 병명이고요. 아주 오랜 옛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질병들은 있었을 겁니다. 한의학 서적에 치료법들이 적혀져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수많은 한의학 서적들을 찾아보고 환자들을 치료해 보면서 섬유근통 증후군이나 근막통증 증후군의 한의학 치료가 어느 정도 원인 치료에 다가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쯤이면 이제 한의학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원인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단 아까 뭐 전신 피로나 그런 통증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옵니까? 네, 섬유근통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전신의 극심한 통증과 피로감입니다. 이거를 섬유근통 증후군의 2대 핵심 증상이라고 하고요. 부수적 증상으로서 속이 울렁거림, 어지럼증, 구토, 설사, 불면, 손발 저림증 등과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날씨에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날이 안 좋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온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할 정도의 그런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온몸을 고무줄로 꽁꽁 묶어 놓은 듯한 느낌, 만질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전신을 두들겨 맞은 느낌, 아파서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습니다. 아파서 누운 곳이 더 아프고 기댄 곳이 더 아프고 앉은 부위가 더 아픕니다. 맞아요. 원장님 딱 말씀하시는데 날씨 안 좋을 때 정말 비 오기 전에 여기저기 쑤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뭐 무릎 아프고 뭐 어깨 결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였네요. 저 오늘 알았어요. 자, 일단은 뭐 통증과 피로가 오는데 사실 이런 통증, 이런 섬유근통 증후군 때문에 구토나 우울증까지 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사실 뭐 이유를 잘 모르고 아프면 그게 더 겁이 나는 거잖아요. 어디가 뭐 그렇죠. 잘못된 이유라도 있으면 그걸 찾아서 치료를 할 텐데 네. 도대체 나는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면은 뭘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섬유근통 증후군 뭐 다 똑같은 증상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타입별로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타입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섬유근통 증후군은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A 유형은 이제 가장 전형적인 타입인데 수술 후나 출산 후 과로 등 체력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온몸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 물에 푹 적셔져서 축 늘어진 느낌, 우울증 증세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럼증, 불면, 두통,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서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얼굴부터 손가락, 발가락까지 온 전신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B유형이 있는데요. 네. B유형은 운동 중 부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발적 통증을 특징적으로 합니다. 네. 이게 진통제나 기타 다른 치료에 낫지가 않고 통증이 지속되다가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전신으로 확대가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만지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고 특징적인 압통점이 생깁니다. 네. 그러나 피로는 없습니다. 오. 그다음 C 유형은 돌발적인 통증은 없는데 몸살 감기처럼 발생이 됩니다. 날씨의 변화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날씨만 안 좋으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고 몸이 천근만근 온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 나오고요. 네. 목과 어깨, 견갑골 부위의 당김 그리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C타입은 근막 통증 증후군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과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압통점이나 고정적인 감각의 이상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D타입은 통증보다는 근육의 경직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뒷목, 어깨, 견갑골, 허리,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꿈치 뒤쪽의 당김과 통증을 주로 특징으로 하며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주로 이제 감각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모를 정도로 피부 감각이 무뎌집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간지럽거나 하는 그런 감각들이 무뎌지고요. 그다음에 몸이 뻣뻣하고 저리고 몸이 얼음처럼 차고 시리거나 또는 열나면서 몸이 후끈거리면서 부종 등도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섬유근통 증후군 5가지 타입을 지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증상이 딱 정해져서 나타나는 걸까요? 뭐 A타입에서 어떤 증상, 뭐 C타입에서 어떤 증상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A타입입니다. A타입이요. 이게 이제 가장 예. 전형적인 거고요. 극심한 통증과 피로를 이제 주 증상으로 하는데 네. 이 A타입에 다른 B타입이나 C타입 또는 D타입, E타입들이 이제 같이 섞어져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증상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A 플러스 B, A 플러스 C, A 플러스 D,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네. 나중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이 5가지가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환자들마다 증상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네. 전형적인 A타입 말고 네. B타입이나 C타입들이 홀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타입에 비해서
우울증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B타입이나 C타입은요. 섬유근통 환자가 만약에 위의 증상을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은 네. 5가지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 타입에 따라 뭔가 처방이 다 다르겠군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사실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피곤해서 아니면은 뭔가 몸을 좀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근육이 좀 뻐근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이런 섬유근통 증후군이었다. 이 타입별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놓으니까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섬유근통이라는 거는 한의학에서는 병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비슷한 한의학 병명이 있을까요? 섬유근통과 같은 한의학적 병명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의학 서적들을 찾아보면은 섬유근통 증후군과 아주 유사한 병명들이 있습니다. 비증과 역절풍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비증과 역절풍은 우리 몸의 근육통과 관절통을 총괄하여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네. 원인으로는 습담, 어혈, 기통, 네. 습열, 풍한습이 있습니다. 습담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 흡수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서 뽑게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대소변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배출되게 되는데 그중에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그게 잘 배출이 안 되고 다른 형태로 남아서 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보통 습담이라고 하고요. 네. 어혈은 혈액순환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통은 우리가 보통 기가 막히네, 말이 안 된다, 뭐 네.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순환의 문제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액순환하고도 살짝 이제 관련이 있고요. 습열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 중의 하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기름진 음식이나 고량 진미, 네.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한습이라고 해서 이 풍한습이 뭐냐면 풍은 바람이요, 한은 추위요, 네. 습은 습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외부 날씨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네, 그걸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가 보면은 날씨가 안 좋을 때 우리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뭐 일기예보가 몸에서 먼저 나타나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덥고 습기 많은 장마철 네. 또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든지 등의 날씨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네. 잘 생각해 보면 환절기 때 우리가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이 잘 발생하죠. 네. 그리고 너무 추우면은 감기나 독감이 유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무더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기운이 빠지고 탈수나 일사병에 잘 걸립니다. 네. 그다음에 장마철 습기가 많으면은 몸이 끈적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이러한 날씨가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을 미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없애주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날씨가 그렇게 될 때 미리 몸이 반응을 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런 날씨 때문에 우리 몸이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증상들도 있군요. 한의학 측면에서 섬유근통 증후군이란 뭐 비증과 역절풍 이게 곧 근육통과 관절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의학에서는 뭐 진통제 약을 먹고 또 물리치료를 받거나 그런 것들의 치료를 통해서 뭐 개선을 하는데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섬유근통은 내 몸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내 몸 내부에 문제를 개선시켜주면 통증은 좋아지겠죠. 통증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약 복용입니다. 한약으로 내 몸 내부의 원인들을 치료해주고 보조적으로 침이나 도침, 부항사열 같은
침습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경감시켜 줍니다. 네. 핫팩이나 마사지,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으로 앞통 부위를 눌러주는 공 마사지나 폼 롤러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들, 뭐 걷기나 스트레칭 또는 뭐 가벼운 근육 운동, 네. 그런 걸 꾸준히 해주면은 내 몸의 혈액 순환과 대사량을 높여서 몸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는 치료를 직접 받고 개선이 된 사례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원장님 많은 분들의 치료를 통해서 좀 효과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양약을 복용 안 하고 오신 분과 네. 양약을 복용하면서 통증 때문에 오신 분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료 사례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세 여성분인데 네. 운동을 하다가 허리 부위를 다쳤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고 해도 통증이 제어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팔, 다리 쪽으로 통증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많은 검사를 하였고 네. 치료도 하였는데 통증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경우 제일 난감해요. 네네네, 그렇죠.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나오지는 않고 그다음에 진통제나 그런데 반응을 안 하니까는 환자 본인은 정말로 좀 답답하고 그렇죠. 깝깝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진찰을 해보니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담과 어혈이 네. 같이 나타난 환자로서 습담과 어혈을 치료하는 처방을 투여를 했습니다. 투여를 하면서 양 어깨를 짓누르던 통증과 목과 견갑골의 뻣뻣함, 팔의 욱신거림이 서서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 환자는 B+C 타입의 환자로 네. 보름 후부터 통증이 서서히 개선되어 한약 치료 4개월 후에는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서 치료를 끝냈습니다. 네. 다른 사례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료 사례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료 사례 두 번째는 56세 남자분으로 섬유근통은 보통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남성분들도 종종 섬유근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발병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통증은 대부분이 호전이 되셨습니다. 뭐 아프기는 해도 평소에 이제 견딜 수가 있었는데 날씨만 안 좋으면은 증상이 아주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에 많은 영향을 이제 받는 분들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려면은 꼼짝 못하고 누워서 식사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 분인데 진단은 한의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한습과 어혈이 있어서 나타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투여를 했고요. 한 달 복용 사이에 중간에 이제 비가 오고 했는데 본인이 비가 오면은 안 좋았던 그런 느낌들이 예전과 다름을 느꼈습니다. 장마철 기간에서 비가 자주 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한약 치료 한 6개월 후에 증상이 거의 호전이 되셔서 치료를 끝낸 케이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답답했을 것 같은데 원인을 찾고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상태나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몸의 호전 정도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치료법 중에서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들, 뭐 걷기나 스트레칭 이런 가벼운 운동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예방법은 없지만 평소에 바른 자세와 행동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내 몸에 맞는 꾸준한 적당한 운동을 하기,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등이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현대인들은 이 당연한 거 정말 쉬워 보이지만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건강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원장님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섬유근통 증후군이 류마티스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면 된다 그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섬유근통 증후군은 면역력과 관련이 없고 자가 면역 질환도 아닙니다. 네. 단 내가 이 질병을 치료를 하고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면역력이 좋은 음식이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뇌에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검사상 전혀 이상이 없고 불면이나 불안 등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니까 네. 뇌에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막 울렁거리는 증상 나오고 우울증이 생긴다라면 당연히 뇌부터 검사하거나 신경과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아니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네. 또 다른 거 있나요? 네. 자,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운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몸의 면역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으로 섬유근통 증후군을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원장님께서 정말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섬유근통 증후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환자들을 위해서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진통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약입니다. 네. 스스로 통증이나 암성 통증의 극심한 통증서부터 아주 일반적인 간단한 통증, 두통, 생리통 등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고 통증 없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섬유근통 증후군이나 근막통증 증후군도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는 한이 있어도 통증 제어만 완벽히 된다면 괜찮지만 복용해도 효과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며 장기간의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나중에는 약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환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무서워서 계속 진통제에 의지하면 끝은 없게 됩니다. 진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에 한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약물을 너무 장기간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경우, 내성이 생겼다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듣지 않는다라면 한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모든 치료법에는 주의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원장님 말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기현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병이라 하는 것은 정말 단기간에 빨리 낫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통증 질환들은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천천히 호전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빨리 나아야지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겠지만 성급해하지 않는 것도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